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더알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새벽이죠. 사상 초유의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퍼레이드가 방송되었습니다.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신문도 센강을 지나게 될 올림픽 성화 루트를 컨트롤하는 검정색 보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느 올림픽 개막식 때처럼요, 메인 스타디움에서 각국 선수단이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그런 세레머니가 아니고, 또 그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이번 파리올림픽 공연은 그 에펠탑에서 실시를 하고요. 성화는 그 센강을 가로질러서 전달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올림픽 성화의 마지막 장면도 어느 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요. 장애인에게 전달을 한 후에 그것을 받아서 대형 기구에 매달린 그런 성화대에다 점화를 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 후 성화는 하늘로 올라가고요. 온 파리 시민들을 비추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림픽 개막식 예술은 선수단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시민과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를 부르는 가수도요, 여느 가수들처럼요, 세계 평화를 형식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사랑을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세계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깊이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프랑스 혁명을 기억하게 됐는데요. 역시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면서 또 예술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아테네 같은 올림픽 역사를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지구의 미래를 전 세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제시를 함으로써 지구에 나갈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지도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아직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이나믹 코리아 국민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시 왕조의 관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한국, 더 나아가서는 인도네시아까지 바꾸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톱뉴스는요, 파리올림픽이 차지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내 톱뉴스는요, 일면 하단부의 그 세 꼭지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먼저 나스댐당 출신의 정통부 장관이 부정부패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조사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나스댐 인도네시아 커피 기사도 연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의 맨 마지막에 커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도 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엔 신수도의 망그로브 식재 기사가 작게나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망그로브는 상당히 유용한 나무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검찰이 그 텔컴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삭티 와하유 트랭고노라고 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잡고요. 증인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증인으로 지금 불러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미 검찰은 삭티가 가지고 썼다는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걸 추궁하고 있는가 봐요. 그는 의혹 자체를 완강히 부정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자, 다음은 인도네시아 커피 관련 뉴스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커피값이 뛰니까 커피를 파는 와룽커피 주인이요, 머리를 돌리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걸 기자는 바사로 뿌따로 오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재미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따르라는 것은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뭘 돌린다는 거고, 오딱이라는 건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하자면은, 야, 머리 좀 써라,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름코피 주인이 머리를 좀 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의 커피값이 이렇게 상당히 뛰는 그런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은 앞으로도 한 3년간은 커피값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와름커피 주인도요, 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외에도 뭐 빵이라든지 다른 것을 파는 데서 이익을 취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커피는 베트남 커피 같은 저가 수입품 커피로 전환을 해서 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커피 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커피는 상당히 하이 퀄리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지만 와름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자구책을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 스마트라 팔렘방 커피 와름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커피 그린빈 값이요, 키로당 10만 루피아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3배 정도는 오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와름커피 주인들은 당황을 하지 않고 미는커피 가격을 10 내지 20% 이상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일종의 담합 같은데요. 다른 커피숍들과 소통을 해서 가격 인상을 이미 합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에 7,000에서 15,000루피아까지 받던 것을요, 지금은 25,000루피아로 대폭 올려서 받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우리가 보통 스타벅스에 가서 45,000루피아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일반 와룸커피도 5,000루피아에 마시던 거 이런 거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점점 어려워지네요. 자, 그 다음 톱 뉴스 하나는요, 신수도 개발에 파괴되고 있는 망그로브에 대한 우려감의 표시 기사입니다. 신수도 개발 때문에요, 발리바반 인근에 있는 항구, 그러니까 해변을 개발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망그로브 숲이 파괴되고 있었는데요. 이미 많은 망그로브를 이 해변에 심었기 때문에 망그로브 숲으로 몰려드는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요, 전통적 어구, 카리만탄에서 잡는 그런 어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민이 하루에 약 30만 루피아 정도를 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이 망그로브 해변에서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망그로브 숲을 복원해서 물고기도 잡고요. 특히 발리바반에는 게가 많이 서식합니다. 근데 이쪽의 게는 자바 게와 달리 플로팅 크랩이라고 해서 진흙 속에 사는 머드 크랩이 아니고요,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런 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수도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크랩 가격이 크게 뛰고 또 수요도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주요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땡큐 조코위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정치권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수면 하에서 지속되어 오던 나흐다툴 울라마 NU 이슬람 선교단체하고
남카베 간의 그 불화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NU 지도부는 이에 당사자인 빅5를 대표로 하는 그런 5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의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지는 NU 지도부가요, 남카베 당은 원래 NU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NU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 진화하려고 하는 남카베 당을 이제는 NU에 좀 돌려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카베 당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아니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NU든 남카베 당이든 서로 뿌리를 같은 데 두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맞다는 그런 여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망그로브 열매를 오지 마을에서 쌀 대신에 탄수화물 식품으로 먹던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식용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망그로브 열매를 케와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요. 이걸 빻아서 밀가루처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는 탄수화물과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그런 식량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엔테테 렘바타라고 하는 그 동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케와카라고 불리는 망그로브 열매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노하우인 거죠. 참으로 인도네시아는 별걸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걸 다 먹는 방법을 연구해서 먹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맹그로브는 물고기 서식처 내지는 게, 크랩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그 목재는 단단하기 때문에 집 지을 때 집의 그 외벽을 버팅겨주는 그런 목재로 사용해 왔는데, 그 외에도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망그로브를 이제는 그 열매까지도 따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망그로브는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